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제 실험실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 그 마우스, 우리 연구실에서, 현재 연구실에서 우리는 마우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발생학 시간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애니멀 모델들을.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프로그, 개구리도 있고요. 많이 쓰는 모델들이. 그죠? 그 다음에 C. 엘레강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소필라, 초파리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마우스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모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델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런 애니멀 모델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질병, 사람의 발생 이런 걸 연구하고 싶은데 우린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쓰는 건데 사람 하나의 한 제너레이션이 몇 년 정도죠? 우리 30년, 25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죠? 원 제너레이션이. 근데 어떤 모델을 썼더니 걔는 뭐 한 40년, 30년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모델을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예, 우린 목적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아주 빨라야 되죠. 그래서 생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달 정도가 지나면은 충분히 메이팅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예, 개구리도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이런 애들은 한 달 이내로 훨씬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 발생만 보는 게 아니라 지네틱을 해야 되죠. 유전학적으로 연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야 돼요? 얘네들이 유전학적으로 세대가 짧아야 되고 유전학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아주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처럼 1명, 2명 이렇게 나오면 연구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우리가 파퓰레이션 안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1, 2, 3, 4, 4가지면은 2의 2제곱에서 4가지면은 적어도 마리수로 하면 4마리, 사람으로 하면 4명 이상을 한 번에 나와야 우리가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쥐인 경우에는 한 10마리 정도가 나와요. 많게는 15마리. 그러니까 충분히 멘델리안 지네틱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여력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모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저 방법들을 마우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기의 관심 있는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화에 중요한 이런 종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종들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생 자체에 아주 초기 발생을 보고 싶다 그러면 개구리 같은 그 종들. 이런 애들은 초기 발생 때 뭘 볼 수 있어요, 우리? 직접 난할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죠. 그죠? 예, 우리 사람은 못 봐요. 개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동물은 여러분들이 입학하거나 했을 때 그 랩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연구에 맞게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초파리나 엘레강스 뭐 이런 경우에 무척추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개구리나 생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척추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 안에서도 완전히 그 스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 목적에 따라 디자인하고 이제 재료들, 모델들을 모델 시스템을 우리가 선별해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나머지 그 뒷부분에 낚인 컨디셔널 낙아웃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낙아웃 마우스를 만드느냐, TG를 만드느냐, 트랜스제닉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낙아웃이 세대적으로 아까 봤을 때 좀 전에 설명한 거로 봤을 때도 더 발전된 기술이에요. 훨씬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낙아웃을 알면 TG는 트랜스제닉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낙아웃을 가지고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Interesting gene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A라는 유전자를 우리는 이제 저하고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지만 지놈 브라우저 상에서 이 유전자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 유전자는 이쪽이 이제 프로모터, 여기가 엑손 1, 인트론 1, 엑손 2, 인트론 2, 엑손 3, 인트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쪽이 5' 이제 mRNA로 만들어지면 5' UTR 부분, 3' UTR 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자의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엑손 1이니까 여기에 이제 ATG 스타트 코돈이 여기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 전체 A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개체 혹은 그 세포 안에서는 유전자 A가 발현을 안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A가 없어졌을 때 그 개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다양한 관찰 방법을 통해서 겉에 모양도 보고 애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어떤 기능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해볼까요? 유전자 A의 엑손 1 ATG 부분부터 이제 날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부터 이제 여기를 빼서 없애야 되니까 ATG 코드를 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클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생학 그 실험 시간에 몰레큘러 클로닝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클로닝을 하게 될지.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제 그 클로닝을 할 때 ATG는 없어요. 여기 요거는 빼버리고 그 다음 부분을 뭐 A,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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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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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겁니다. 여기 타겟 쥔이라고 나온 부분.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 엑손 1 사이에다가 뭘 넣어버리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네오 플러스라고 돼 있죠. 우린 이거를 네오 카셋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냐면은 네오마이신을 발현하는 유전자예요. 이걸 중간에다가 떡하니 넣어서 클로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발현을 못하죠. 그죠? 발현할 때 그 다음에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네오마이신 레지스턴트 쥔이 나오게 되죠. 뭐 대신? 요 타겟 쥔 대신 얘는 네오마이신을 발현을 하게 되는 뭘 한 거예요, 이거? 뭘 만들었어요? 플라스미드 컨스트럭을 만들었죠? 이거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몰레큘러 클로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예. 여러분들 실험 시간에 이거 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것을 어디에다 넣어주냐면은, 자, 우리 지금 생쥐를 만들고 있으니까 생쥐 발생할 때, 대발생할 때, 이때 뭐가 생기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죠. 퍼틸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요 배 안에 이렇게 블라스토시스트 단계에서 이너셀 매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얘네가 바로 스템셀이에요. 스템셀.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 그죠? 상당히 호모지너스한 줄기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요때 배 발생 초기에. 얘네들이 누구냐면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요 셀은 이미 우리가 실험실에서 다 셀 라인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그러면 그 셀 라인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요 클로닝 된 요 플라스미드, 요 녀석을 우리가 트랜스펙션,
세포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세포 안에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그 ES예요, ES. 임브리오닉 스템셀. 여기다가 이 플라스미드를 뭐 한다? 트랜스펙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 플라스미드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 안에서 10의 6제곱분의 한 1 정도의 이벤트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밀리언이죠? 100만 개. 세포 100만 개 깔아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게 지노믹 DNA의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냥 세포의 DNA 안에 이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여기에 껴다가 박혀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10의 6승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죠. 그죠? 아주 작은 이벤트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몇 개의 세포? 결국에는 하나의 세포만 우린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실험 시간에 쓰는 100mm DC 정도 하나가 꽉 채우게 깔면은 세포를 시딩을 하면 10의 6승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 5개 정도 플레이트를 쫙 쌓아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적어도 5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이런 인티그레이션 된 지노믹 DNA의 플라스미드 DNA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우리가 그 세포를 찝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찝어낸다 그랬죠? 찝어낸다. 이거는 골라내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골라내요, 이거? 그 10의 6승계의 세포 중에 네오카셋, 여기 들어간 애들만 어떻게 골라내면 돼요? 이게 네오마이신 레지스턴트 주인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몰레큘러 클로닝 다른 파트에서도 배웠을 때 엠피실린이나 카나마이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세포를 키울 때 레지스턴트 주인이 있는 애들은 네오마이신을 처리해주면 어때요? 살아남겠죠? 그죠? 나머지 세포들은 어때요? 다 죽어요. 그 방법을 써서 우리는 골라냅니다. 뭘 이용해서? 네오마이신을 처리를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케이스가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1, 2, 3. 껴다 박히긴 박혔는데 3가지 방법으로 껴다 박힙니다. 자, 어떤 애들은 여기 우리가 이게 지노믹 DNA예요. 이 오른쪽에 길게 있는 부분이, 왼쪽에 동그란 게 플라스미드 DNA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타겟진하고 똑같은 시퀀스가 여기 들어있죠. 뉴클레오타이드가 1kb, 2kb 이런 식으로 일정 베이스 페어 이상이 되면은 세포가 분열할 때 이런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때 자기하고 비슷한 지역을 가서 싹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게 바로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리플레이스먼트 오브 와일드 타입 쥔이 뭐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미니 쥔, 이런 애들을 우리 미니 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 미니 쥔 카셋에 있는 요 녀석이 지노믹 DNA 안으로 싹 들어갔죠. 그죠? 예. 이렇게 운 좋게 딱 맞게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자기 타겟 주인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아무데나 막 가서 껴다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나는 지금 유전자 A를 연구하고 싶은데 완전히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껴박히는 거예요. 아주 최악입니다. 이건 실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인설션이 되는 경우, 그죠? 세 번째는 아예 인설션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설션이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네오마이신을 처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세포가 얘는 노 인설션 되면 요 빨간색 부분 요게 없으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die. 그럼 누구누구 살아남아요? 제대로 드러난 거랑 아무데나 껴다 박혀 들어간 거. 얘네는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슈가 뭐다?
제대로 된 녀석을 우리 골라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랜덤 인서션 된 애들을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요 녀석들. 얘네들은 없애야 되겠죠? 네, 세포 안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랜덤된 부분 이거 없애야 돼. 그다음에 이 부분도 다 없애야 되고. 정확히 타겟된 요 녀석만 살려남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테크니컬리 들어갑니다. 여기에 써 있는 뭐냐? TK. 이게 사이미딘 카이네이즈라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이 사이미딘 카이네이즈가 발현을 하면 이 세포는 죽어요. 여기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 이 부분이 파란색이 인티그레이션이 되면은 얘는 죽어요. 어쩔 때 죽느냐? 여기 나온 이 겐사이클로비어라는 이 시약을 처리를 해주면 이 파란색 TK가 있는 세포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 아까 될 때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면은 네오마이신이 각각 양쪽의 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죠. 그죠? 그 다음에 TK가 밖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로닝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빠져나와요. 원래 파란색 TK 부분은 빠져나와야 돼요. 인티그레이션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랜덤 인서션 돼서 아무데나 껴다 박힌 애들은 아무데나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TK 파란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겐사이클로비어를 딱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사이미딘 카이네이즈를 발현하는 요 파란색, 지금 파란색으로 된 세포들은 다 이렇게 죽게 되고요. 요게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될 때 빠져나간 요런 제대로 웰 타겟티드 요 셀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을 받습니다. 인서션 안 된 애는 네오마이신으로 이미 제거. 랜덤 인서션 되는 이 셀프 수어사이딩 할 수 있는 TK, 사이미딘 카이네이즈 유전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누구만 얻어내요? 내가 원하는 네오마이신, 네오카셋이 제대로 타겟팅이 된 요런 애들만 세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포를 얻어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요 결과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 생쥐 블래스토시스트 단계에서 이렇게 이너 매스가 있었죠? 예, 요 녀석을 빼냅니다. 제거. 엠브리오 발생을 시킨 다음에 얼리 디벨롭먼트를 시킨 다음에 이때 빼내요. 그 다음에 뭘 넣어주느냐? 요 만들어 놓은 요 녀석을 넣어줍니다. 여기다 넣어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누구한테 넣어줘요? 요 수정된 요 얼리 엠브리오를 누구한테 넣어줘요? 이 포스터 마더 대리모한테 요거를 착상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좀 지워야겠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 엠브리오의 블래스토시스트 단계 이너매스에다가 여기다가 인젝션을 해줬죠.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빨간 그 세포들을. 그죠? 예. 자, 근데 그 마우스 요 엠브리오는 누구냐면은 이 어그티라고 해서 이렇게 갈색 색깔을 띠는 마우스. 예. 그 녀석들의 엠브리오를 씁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엄마는 누구냐면 이렇게 시커먼 생쥐, 블랙시쥐한테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에 나오는 새끼는 누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나온 색깔이 갈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이런 생쥐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생쥐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원래 지금 갈색을 나타내는 저기 세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기다 넣어줬죠? 원래 여기에 있는 요 바디는 뭐냐면은 엄마의 검은색인 거예요. 이건 갈색이면 넣어준 게. 그러니까 색깔이 섞여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섞인 걸 보고선 요 개체가 내가 원했던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 키메라, 카이메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예. 잡종이 된 거죠. 그죠?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떤 생쥐를 얻어내야 되냐면, 자, 유전자가 변형된 부분은 누구였어요? 갈색 부분이었죠? 그죠? 요 갈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되냐면 생식세포, 우리 점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점라인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요. 점라인 트랜스미션. 이 카이메라 된 부분이 아무리 다른 데가 다 돼도 난자와 정자의 트랜스미션이 안 되면 다음 세대로 이 유전자가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점라인 트랜스미션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거는 사실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운이 안 따르면 다른 카이메라를 써서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일부는 검은 쥐, 일부는 유전자가 변형된 이런 갈색 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온 갈색 쥐는 반절은 여기 그 엄마 쪽은 그 검은 블랙, 그 다음에 여기는 어구티, 갈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긴 BA, BA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헤테로자이고시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섞여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와일드 타입인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라고도 많이 써주고요. 만약 이렇게 낙아웃 시킨 경우에는 헤테로자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히 낙아웃이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써줍니다.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혹은 우리 교과서에서 볼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지노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헤테로자이고끼리 교배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요 나오는 요 확률대로 BB, BA, BA, AA 이런 식의 확률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한 녀석만 AA, 호모자이고 낙아웃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BA, BA 그 다음에 여기는 BB인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쥐 색깔만 가지고도 얘네 지노타입이 어떤지 BB 호모자이고신지 아니면은 헤테로자이고신지 호모자이고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쥐 색깔만 가지고도. 그쵸? 자, 그러면 이 색깔만 가지고는 뭐를 구별할 수 없어요? 호모자이고 낙아웃된 건지 헤테로자이고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요때는 이 쥐로부터 샘플을 얻어낸 다음에 보통 이제 꼬리를 자르거나 이렇게 합니다. 조금.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노믹 DNA를 뽑아낸 다음에 저기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헤테로자이고신지 아니면은 이게 없는 그 호모자이고신지 이거를 우리가 지노믹 DNA를 뽑아서 PCR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PCR로 검출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영동을 내리면은 호모자이고시 여기에 나온다. 그러면 헤테로자이고 그 낙아웃 호모자이고스는 여기. 그러면 헤테로자이고스는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얻어지는 프로덕트의 사이즈를 가지고선 구별할 수 있게 이런 그 PCR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그 낙아웃 마우스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유전자를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를 다 없애버리는 제거시키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죠? 요 앞에서 여기다가 타겟균에다가 네오마이신을 여기다가 중간에다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네오마이신을 어디에 끼냐면 요 부분에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이 유전자를 이렇게 부셨죠. 네. 없애버리기 위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네오마이신을 이렇게 유전자 밖에다가 넣어주고 이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플라스미드 컨스트럭을 클로닝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번에는 이때 만들어진 이 G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 유전자 타겟 진 A를 잔뜩 발현하는 오버 익스프레션 하는 트랜스제닉 마우스 라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낙아웃 하나를 알면은 앞에 거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모든 TG, 트랜스제닉은 다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는 거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 이 오버 익스프레션을 누구를 시켜주면은 아닌 거예요? siRNA나 예를 들어서 shRNA 이런 애들을 잔뜩 발현하게 해주는 TG를 만들면 걔는 뭐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낙아웃 라이크한 형태의 이런 개체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si나 shRNA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컴플릿 완전히 제거된 낙아웃이 아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낙다운이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발현만 이제 줄어들게 된 이런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TG를 가지고도 트랜스제닉을 가지고도 오버 익스프레션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낙다운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낙아웃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저하고는 이미 이렇게 낙아웃되고 낙다운된 이런 모델들이 교과서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면은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모델이 마우스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식은 드로소필라든 그 다음에 프로그든 다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교과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우리가 낚인 컨디셔널 모델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의 아파트에 애니멀 모델 시스템 이스태블리시먼트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선 어떻게 실험을 디자인하고 교과서에 나온 퀘스천들을 우리가 따서 여러분들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이런 실험들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디자인을 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